안녕하세요. 순금조 대 유재로입니다. 어제 2025년도 1,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0.2%가 발표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분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마이너스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관련해서 2024년도 3, 4분기, 4, 4분기에 선수출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1, 4분기나 앞으로 2, 3, 4분기 지난해 선 수출에 대한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내수 비중이 0.1%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당히 낮은 수치죠. GDP의 19.6%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데요. 0.1%를 경제성장에 비중이 있다, 내수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987, 8년도부터 96년도, 7년도 IMF 나기 전까지 약 10년간 내수가 한 9% 차지했어요, 경제 성장률에서. 그 이후에 IMF 때 반토막 났죠, 4.5%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3%대는 비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접어들면서 내수가 경제 성장률의 0.1%까지 차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죠, 경제 성장률에. 이것은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의 수, 또 자영업종의 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는 것은 저는 AI 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생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래식 자영업은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달청에서 G2B나 뭐 교육부 쪽은 S2B 이렇게 해서 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1년에 거래되는 금액이 한 250조 돼요. 적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수익 계약 못하게 돼 있죠. 다 입찰로 나오는데 결국 조달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이 되더라, 제가 보니까. 간담회를 한번 해보실 필요 있어요. 조달업을 실제 해봤거나 하고 계시거나 조달업만 전문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조달 가격, 또 선택되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 자영업자 쪽으로 조금 더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평등이나 형평을 붕괴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내수경제가 어려우니 그나마 영세 자영업자가 100만 명씩 폐업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조달 업무를 조금 더 소득 분배 과정에서 제외된 사회적 약자나 영세소상공인, 서민들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중치를 조금 더 두는 것도 분배의 정의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걸 뺏어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죠.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입찰에 또 응해본 적이 있고요. 자세한 얘기는 말씀 시간상 못 드리고, 아무튼 그런 쪽으로 내수시장을 또 한번 활성화해 볼 방법도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수시장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유럽은 희비가 좀 엇갈리죠. 프랑스, 영국, 이쪽 북유럽 쪽은 2.5에서 3% 정도 경제 성장률에 기여를 하는데, 이탈리아나 독일 이런 쪽은 0.4% 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쪽도 내수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SK 그룹 회장, 최 회장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최 회장님이 5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이시죠. 미국 가기 전에 언뜻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이민자 정책은 제가 한 두세 번 올려드렸는데, 재외동포청에서 노동력 부족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도 되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서 추진할 수 있지만, 향후 이민자 2세대, 3세대가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이민자 2, 3세대가 기존의 우리 자국민들의 실업과 고용 시장을 장악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이민자 문제가 그래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먼저 그쪽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이민자 정책은 그런 측면에서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수시장이 수치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100만 명씩 2차 베이비붐 세대 100만 명씩 나온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재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자영업 시장에 50%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50만 명이. 그나마 퇴직금 갖고 나오신 거 1, 2년 안에 또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 분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뿌려서 포퓰리즘으로 민심을 사려고 한다. 글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한 48.67%까지 왔지 않습니까? 50% 가면
조심해야 된다. 60% 넘으면 옐로우 카드죠. 저는 포퓰리즘이나 돈을 뿌린다 이런 용어보다는 일정 부분 시장이 자율조정 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자율기능 조정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시장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그 시장이 실패한 상황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냥 지속적인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실패한 시장에 일정 부분 참여해서 시장의 질서를 좀 바로 세워놔야 된다. 정부 역할론 아닙니까? 케인즈가 얘기한.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돌이켜 볼 필요도 있어요. 먼저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산업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석유화학, 조선 이런 산업, 방산, 원전 이런 산업들이 AI 중심으로 다음 신산업에 대한 투자나 비전 제시가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SK하이닉스, HBM 12까지 나와서 12단계까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일부만 AI 산업에 걸쳐 있지 전혀 전 분야에 걸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정부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전국 국정이 일단 계엄으로 위헌 계엄으로 내란이 일어나서 국정이 마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산업계나 정치계나 자멸한 를 거예요. 한국은 누구 탓할 일도 아닙니다. 관세 탓할 일 아니에요. 정치 상황이 제대로 왔습니까? 그리고 산업계가 경제계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나 비전 제시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밑에 있는 벤더들이 같이 따라가서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러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나요? R&D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10년이 뒤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멸한 겁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반면에 대외적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관세라고 하는 또는 채권, 환율이라고 하는 달러에 대한 위기감이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패권, 앞으로 100년에 대한 패권을 주기 위해서 전 세계 통상 상황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외변수, 우리가 만들지 않은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방어를 하고 합리적으로 협상을 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내각이 결정하면 안 돼요. 뭐 하나 책임져 본 내각입니까? 3년 연속 세수 결소. 예측 못 하시고. 그리고 민생이나 경제 주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하나 제대로 낸 거 있습니까?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란 내각이, 권한대행 체제 내각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내각하고 베센트나 그쪽 상무장관하고 관세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방위비 협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알래스칸 송유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90일 유예기한 있잖아요. 우리는 과도기적 내각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맞는 겁니다. 현 상황을 모두 관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국정의 불안을 초래시켰고 산업계나 경제계, 정부,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내수가 침체돼서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고가 쌓이는데 생산을 하겠어요. 그럼 일자리가 줄고 고용 줄고 퇴직하는 사람들은 1년에 100만 명씩 나오고 자영업자는 1년에 100만 명씩 폐업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정의 역할이 돈을 뿌린다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투자 승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을 뿌렸을 때 막 50의 효과도 안 나타난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느냐. 100원이 10번 돌면 투자 승수가 1000배 아닙니까? 그런 투자 승수 효과가 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찾아야죠. 그냥 돈 뿌려서 부채 비율 늘어서 국가 신인도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지금은 돈 잃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가계가 우리 국민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24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100이라고 하는 돈을 시장에 내놨는데 50을 저축하면 사실 의미 없죠. 투자 승수가 마이너스죠. 중국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2천억 조? 뭐 말로는 발표를 했지만 200조는 뿌렸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중국 저축률이 국민 저축률이 50%예요. 돈 재정으로 중국 정부에서 시장에 내놓으면 50%는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대학 나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중국하고는 그렇게 꼭 같지는 않다. 우리 국민들이 건전하고 생산적인 소비는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경제 마인드는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아끼죠. 그렇지만 일부러 팔아줄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장사를 하니까. 그 마음 아니까. 우리 국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기의 마음. 해외에 나가지 말고 자국에서 소비를 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국가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기업과 자영업자들한테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캠페인을 또 하면 돼요.
저는 국가부채 비율 53%에서 55%까지는 재정 확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지금 돈 풀겠습니까? 시설 투자 할 수 있을까요? 인원 지금 감소하고 명예퇴직 받는 입장에서, 그리고 포스코, SK 전부 다 셧다운하고 M&A 시장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 평택 셧다운 했잖아요.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석유화 셧다운 되는 거 늘어나가고 있잖아요. 조선업만 일부 조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어렵잖아요. 그나마 정부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악화됐을 때 그때 가서 추경해서 시장에 재정을 풀어도 투자 승수 효과 자체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땅이 갈라지지 않은 땅에 물을 줘야 풀이 자라지. 완전히 갈라진 땅에 얼마만한 물을 갖다 쏟아버야 거기서 풀이 자랄 수 있겠어요. 재정 정책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다. 타이밍 너무 늦었죠. 12, 3분기 연속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인데, 증감률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보고 왔지 않습니까? 추경 안 한다. 그러면서 기금, 외평채, 공적자금, 기금, 청약예금 이런 거 갖다 다 국가 부채 비율 안 높이려고 갖다 끌어 쓴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그래서 공무원 월급 주고 전날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와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돈을, 재정을 뿌렸을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가한테 가면 안 돼요. 기업가한테 가면 안 돼요. 최종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본가와 기업에 가면 그 자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버블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버블로 인한 악순환이 된 상황만 자영업자와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미 자본가와 기업들은 싸게 사놨어요. 먼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재정이란 역할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소비자들한테 가야 된다, 재정이.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너무 경제 상황을 이념과 진영으로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경제 현상,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